2022년 군문학교 가이드 잡 시리즈 시간입니다. 이번에 컨텐츠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궁금하시는 총포 직렬과 유도무기 직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포와 유도무기는 최근에 여성 지원자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직렬이기 때문에 특히 유도무기가 그래요. 유도무기 직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군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다, 행정 쪽을 가기에는 너무 경쟁률도 세고 점수가 높고 기술직을 가기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 그렇지만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쉽고 편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유도무기입니다. 군 출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직렬을 선택하신다면 삶에 있어서 업무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업무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해당하는 직렬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여성 군무원 지원자가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업무가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거다라고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민간인신 분에 약간이라도 관심이 계시다면 이 직렬에 관심을 가지시면 분명히 22년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여성 지원자 급증하고 있는 직렬 중에 유도무기 직렬인데, 자, 유도무기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보통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SLBM이다, 뭐 스커트 미사일이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자면 움직이는 요격장치가 있습니다. 뭐 그게 비행기가 됐든 뭐 제트기가 됐든 또는 어떤 무기가 됐든 미사일이 됐든 움직이는 그 타겟을 스커트할 수 있도록 따라가면서 요격할 수 있는, 그게 유도무기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총을 쏘면 이미 쏘고 지점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길로 가겠죠. 근데 나중에 이 그 길로 가다가 그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가면서 요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기계로만 움직이지 않고요, 전자장치까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도무기는 전자장치로 지령되거나 스스로의 기능에 의해서 발사된 후에 침노나 속도를 수정해 나가는 거죠. 어떤 지점이나 목표를 도달하거나 명중하는 무기이다. 보통 이제 스커트 미사일이라고 해서 뭐 전투기가 쭉 나갈 때 방향을 튼다든지 속도를 빨리 내다든지 늦게 내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정확하게 요격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군인 신분이 아닌데 실제로 이 포를 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를 관리, 수리,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성 군무원들이 정말 선호하고 좋아하는 직렬이다라는 거죠. 제가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특히 우리 군 가족분들 계시죠. 뭐 군 가족분들인데 뭔가 일은 아이들이 조금 컸기 때문에 여성분을 나타냈을 때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일은 좀 하고 싶다, 나이는 좀 있어가지고 행정 쪽은 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지원하시는 거예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포나 유도무기, 사격 통제장치의 각종 축적 장비를 정비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한다. 실제로 업무는 이런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각종 광학 장비 정비 수리 업무, 함정 항공기 탑재 무인 장비에 관련된 재생 업무, 설치 업무, 정비 업무, 수리 업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군무원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행정 업무가 주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군무원들이 아주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직렬로 생각을 해서 지원자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포 직렬은 유도무기랑은 조금 다른데 비슷합니다. 화약의 힘이 있죠. 당연히 화약이 개발된 이후로 화약으로 인해서 총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대포도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총포는 총과 대포예요. 그래서 총포라고 하는데, 이 총포는 화약의 힘으로 그 속에 든 탄환이 나가서 어느 목표 지점을 타겟하는 그런 무기가 되겠죠. 뭐 권총, 기관총, 엽총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유도장치가 있는 무기를 제외한 각종 총기, 화포, 특수무기 생산, 제작, 정비, 수리 업무. 자, 전공자들이 아니고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인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화학병기나 장비의 제작, 관리, 정비, 수리 업무 등 합니다. 저는 군대를 육군본부 인사과, 병인사과를 다녀왔습니다. 계룡대에 있는. 저 때는 아마 M16인가요? 그 총을 줬던 것 같아요. 이 총을
보통 사격 연습도 하지만 수리도 하거든요. 수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들을 보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총포직렬과 유도무기를 왜 같이 묶었냐면 시험 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총포를 할지 유도무기를 할지 많이 고민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전공에 대해서 하지 않으신 민간인 분들은 총포 쪽이 좀 더 좋으실 것 같고 여성분들은 오히려 유도무기 쪽이 훨씬 더 업무적으로 봤을 때 만족도가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는 직렬 누가 하면 좋은가? 제 생각에는 20대에서 40대 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민간인 남성 여성 누구나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누구나 그리고 삶의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뭐 야근이 있거나 엄청나게 본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실어져 있거나 그러지 않은 삶의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는 누구나 그리고 부사관 관련 무기 관련 특히 전역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 경체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경체 쪽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아주 방법이 됩니다. 경력 인정 다 되고요. 호봉 인정 다 됩니다. 그리고 행정직군을 원하는데 점수가 너무 높아서 고민하는 누구나 다 가능하십니다. 그럼 유도무기나 총포는 행정 안 합니까? 행정이 어차피 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업무에 대한 방향성만 다른 거지 그 형태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전공자인데 그럼 여기서 전공자는 누굽니까?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이거든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이 아닌 비전공자인데 가능합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불가능한 것도 많죠. 하지만 전공자는 아닌 비전공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전산 직렬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저는 대부분 말립니다. 왜냐면 어차피 전산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코딩을 못 하는데 전산으로 간다? 이거는 삶에 있어서 업무 부적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라면 전산 쪽으로 가서 비전공자는 딱히 맞지 않다. 하지만 총포 유도무기는 전공자보다 비전공자분들이 훨씬 많이 지원을 하세요. 일반 기계를 전공했으면 기계 전공자이기 때문에 일반 기계 직렬 가고요. 전자를 전공했으면 전자 직렬 가세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게 이 총포와 유도무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특히 전공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직렬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매년 채용 인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슨 얘기냐? 점수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과락을 넘기는 전략으로 합격 가능한 직렬 중에 바로 이 총포와 유도무기가 있습니다. 총포 직렬은 2021년 9급 육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5점이 합격점이었어요. 40점이 합격 커트라인인데 55점이면 좀 높은 편 아닙니까? 사실 높은 편이 아니죠. 행정 같은 경우는 80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55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82명을 미선발했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기계공학에서 과락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0점이 컷인데 평균 점수가 국어 때문에 높다 하더라도 기계공학에서 과락되기 때문에 55점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도무기는 79명이 역시 미선발됐습니다. 21년도에. 그래서 52점이 합격 커트라인이 걸렸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이 시험 과목인데 전자공학과 기계공학을 40점만 넘기면 다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국어도 40점을 넘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총포 직렬에 대해서 먼저 역대 채용 인원과 합격 점수를 말씀드리면 우선 공군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해군도 일부 하는 해도 있지만 거의 채용하지 않는다. 해병대는 21년도에 4명 채용이 있었어요. 뭐 거의 의미 없기 때문에 제가 육군 위주로 말씀드리면 2017년에는 21명 선발이 54점이었고 18년도에는 26명 선발이 역시 54점이었고 그리고 19년에는 76명 선발을 했어요. 7명이 과락됐어요. 그래서 41.33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54점인 거는 여러분들이 40점만 넘었다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였어요. 근데 40점을 넘긴 사람 중에서 최하점이 54점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9년도에는 많이 뽑았죠. 그래서 41점. 20년도에도 많이 뽑았어요. 근데 46명이나 과락돼서 떨어졌어요.
42.67점이었습니다. 합격 점수가. 2021년 올해 이 컨텐츠를 찍고 있는 올해 대거 뽑았습니다. 118명과 82명. 그래서 원래 선발 계획 인원은 대략 190명, 거의 200명 가까이를 선발하려고 했지만 82명이 과락돼서 떨어졌습니다. 이때 기계공학이 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계공학이든 전자공학이든 어차피 사지선다 시험의 객관식이니까 40점을 넘기는 전력으로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여성분들은 또 유도무기 증여를 많이 하시는데 자 역시 육군 기준에서 공채, 구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유도무기는 해군하고 공군도 많이 뽑고요. 국방부에서 뽑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019년에 육군은 57명을 뽑았는데 점수 51점이었고요. 해군은 12명을 뽑았는데 54.6점이었고 해병 17명 뽑았는데 49.6점이었고 공군 7명 뽑았는데 합격생이 없었습니다. 모두 과락됐다는 소리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과락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다. 그렇죠.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육군 99명인데 4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락을 넘은 사람들의 평균이 40점이 꼴등이었다는 거죠. 4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해군 2명인데 54점, 해병 3명인데 54점, 공군 5명인데 42.6점이었고요. 올해 2021년도를 보면 148명에 52점, 해군은 14명에 41점, 해병 14명에 과락 1명도 40점을 넘긴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공군 1명인데 48점을 올해 뽑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선발 인원이 19년도에 7명, 20년도에 41명, 21년도에 79명이에요. 뭐 이 점수 이렇게 나는데 이런 외울 필요 없고요. 확실한 거는 전공 과목 2과목과 국어를 40점을 넘기면 합격할 수 있다. 아주 심플하죠. 이 전략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주관식 아닙니다. 객관식 사지선다에서 40점을 넘기면 되는 거죠. 그럼 2022년 내년에는 많이 뽑습니까? 뽑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21년에 비해 채용 인원이 늘어날 걸 예상하는 이유는 우선 3년 연속 과락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특기가 바로 이 총포와 유도목입니다. 전공한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거든요. 전공한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 전공했으면 일반 기계로 가고요. 전자 전공했으면 전자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들이 정말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과락이 많았다. 3년간 과락이 됐다는 것은 국방부에선 뽑고 싶었는데 못 뽑은 거죠. 여러분 이번에 기회라는 거죠. 이 못 뽑는 인원들 22년도 안 뽑겠습니까? 당연히 뽑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또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2021년 5월 21일 날 뭐를 발표했냐면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됐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으로서 바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동맹을 맺는 조항 중에 그 중에 한미 미사일 지침, 즉 한국과 미사일 체결한 탄도미사일, 우리 미사일의 앞에 탄두라고 하죠. 이 탄두에 핵을 실으면 그게 핵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쏠 수 있는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해제가 됐어요. 규제가 해제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유도무기를 많이 개발할 수 있다. 좋은 거죠. 그래서 2020년 5월 21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유도무기 직렬과 총포 직렬에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해서 실제 전공한 사람을 뽑고 싶지만 전공한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고 실제로 채용이 돼서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만족한다는 거죠. 여담이지만요. 지난주네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상담하셔서 유도무기 직렬에 등록하신 분이 남편분은 현역 군인이세요. 현역 군인이시고 와이프 되시는 분인데 요 유도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유도무기를 하겠다. 왜냐면 남편분이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어요. 이분이 뭐 운동에서 체력적으로 좋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고 충분히 유도무기 직렬에 대해서 워낙 편하고 좋은 직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군 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이쪽을 지원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눈을 좀 돌려서 무조건 행정, 군수 정보만 아니라 이런 쪽을 가시면 훨씬 더 똑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직렬이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시험 과목은 아까 말씀을 간단히 좀 언급해 드렸는데 구급 공채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 그리고 7급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과목이 좀 달라요.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레이저광학이다. 근데 7급은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저는 9급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구분이라고 해서 전자공학만도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도모기 증렬 같은 경우에 역시 시험 과목 똑같습니다. 전자공학과 기계공학 7급도 똑같고요. 경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경채가 유리한지 아닌지는 저에게 개별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유도모기는 지역 구분이 없었는데 2022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성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 총포화 유도모기 증렬 얼마나 공부해야 됩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사지선다형 시험이고요. 25문항입니다. 시험 과목이. 그럼 25문항 중에 시험장 딱 갔는데 내가 25문항 중에 과목별로 7개에서 8개 정도만 아는 문제가 있으면 그 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나머지 한 번으로 찍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 번으로 찍어서 4, 5개 맞으면 40점 다 넘기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과목이니까 25문항 중에 7, 8개만 아는 문제가 나라. 쉬운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계산하는 거 가급적 너무 어려운 거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기, 이론, 문풀, 모의고사, 면접까지 저희가 최대한 커버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공무원학원에서 30명, 선착순 30명 총포화 유도모기 직렬 구분 없이 모집을 합니다. 수강료는 169만 원에서 10만 원 할인해 드려서 159만 원, 6개월 수강료인 거고요. 수강료는 요 159만 원에 저희가 가능하다. 개강일은 2022년 1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히 6개월 동안 커리를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 말씀 자세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국어 전공 과목 구분은 저희가 국어 선생님이 3분이기 때문에 3분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전공 과목은 토요일 하루만 나오시면 됩니다. 토요일 날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집중해서 저희가 공부를 시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유도모기와 총포를 실강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저는 경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관없이 합격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설명회는 총 5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느냐?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전부 즉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Q&A 시간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몇 가지도 상관없거든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질문을 해주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회차는 이미 마감이 돼서 끝났고요. 2회차 12월 4일, 12월 12일, 12월 25일,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총 4번 남았습니다.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소는 민주공무원학원 노량진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고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량진역 다이소 건물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군파르타나 민주공무원학원 사이트 가셔가지고 홈페이지 가면 바로 신청란이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제가 24시간 안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살아가기에 아주 블루오션 직렬, 제가 요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총포화 유도무기 직렬로 2022년에 적은 공부량으로 직장 다니셔도 상관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렬이다. 전략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과락을 넘기는 전략으로 6개월이면 충분히 합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2022년 여러분들이 공직자가 되는 아주 적은 공부량으로 공직자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무조건 남들이 다 하는 뻔한 직렬하기보다도 이러한 직렬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면 훨씬 더 쉽게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추가적인 다른 컨텐츠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